안녕하십니까, 박성호입니다. 오늘은 제 저서 메이지 유신을 이끈 카게무시에 소개된 일본 음악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본의 슈베르트라 불리는 다키 렌타로가 1901년에 만든 고조노 츠키 황성의 달입니다. 15살에 작곡을 배운 다키 렌타로는 이 곡을 만들고 나서 2년 뒤인 23살에 독일 유학 중에 폐결핵으로 요절한 불후의 작곡가입니다. 고조노 츠키는 지극히 일본풍의 옛날 곡이지만 재즈나 락으로 편곡하기도 하고 하프와 플룻 이중주로도 아름다운 연주가 될 정도로 상당히 수준 높은 작품입니다. 스코피언스도 도쿄 콘서트에서 이 곡을 불렀습니다. 이 곡의 노랫말은 메이지시대 낭만주의 시인 도이 반스이가 만들었습니다. 보신 전쟁에서 싸운 소년병 백호대에서 영감을 받아 지었다고 하는데 아주 남성적이고 웅원합니다. 하이쿠의 계절을 나타내는 기고가 들어가듯이 이 곡의 가사에는 봄과 가을, 꽃과 서리, 주연과 군대의 진영이 서로 대조되는 절창을 이룹니다. 저서에서 저는 메이지 유신을 이끈 여러 걸출한 인물은 물론이고 에도 시대와 쇼와 그리고 현대사의 주요 사건과 관련된 인물들의 흥미로운 이야기를 에피소드 형식으로 서술했습니다. 그러면 메이지 유신의 역사를 가장 알기 쉽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구 열강이 동아시아로 몰려온 서세 동점의 시대, 아시아의 병부 청나라는 아주 쉽게 붕괴됐고 이는 일본에 충격을 안겼습니다. 1854년 페리 제독이 이끄는 미국의 흑선이 일본에 나타나 개항을 요구하며 무력 시위를 했습니다. 일본의 토쿠가와 막고는 서구 열강을 격퇴시킬 무기와 기술이 없음을 자각하고 열강의 불평등 조약을 이를 악물고 수용했습니다. 굴욕적인 개항은 일본의 정치 경제에 불안정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막부에 대한 불만은 대단했고 사쿠라다몽 사건에서 쇄국파의 낭인들이 막부편의 다이로 이 나오스케를 암살하는 일도 일어났습니다. 고메이 천황은 외국 오랑캐를 물리치라는 칙령을 내렸고 정부 관리와 외국인에 대한 습격 사건은 계속됐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1863년 시모노세키 사건이 일어납니다. 조슈번은 프랑스, 영국, 미국, 네덜란드의 함선을 공격했으나 오히려 반격을 받아 조슈의 함선과 포대는 경멸됐고 시모노세키 항은 열강 함대의 포격을 받았습니다. 영국 함대는 사츠마의 반란군이 점령하고 있던 카고시마도 포격했습니다. 사츠마는 배상금을 지급한 뒤 영국과 가까워지게 됩니다. 이후 사츠마와 조슈는 권력을 막부로부터 빼앗아 천황에게 돌려주기 위해 동맹을 맺습니다. 천황을 옹립하려는 사조 동맹군과 막부군의 전투가 일어나는데 이를 도바 후시미 전투라고 합니다. 이때 사조 동맹군은 막부군에 비해 병력은 3대1로 열세했습니다. 게다가 막부군은 부분적으로 현대화됐습니다. 사조 동맹군은 영국의 지원을, 막부군은 프랑스의 지원을 받았는데 가장 강력한 막부 세력은 프랑스식으로 훈련받은 덴슈타이와 검술의 달인들로 구성된 신생구미였습니다. 그러나 조수군도 현대화 측면에서는 만만치 않았습니다. 포병으로 막부군의 치명타를 가했습니다. 나흘간의 전투 끝에 사조 동맹군은 막부군을 격파했습니다.
1867년 고메이 천황에 이어 메이지 천황이 즉위하고 에도는 도쿄로 바뀝니다. 메이지 신정부는 폐번치현, 즉 봉건 제후의 영지를 없애고 현대적인 행정개혁을 단행합니다. 불평등 조약은 협상을 통해 바꿔나가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신속한 산업화가 시작되고 교육개혁은 서구의 과학기술을 수용하는 토대가 됩니다. 미쯔비시는 1870년에 탄생돼 증기선을 이용한 해운업을 시작하고 10년 뒤 조선업에 뛰어듭니다. 1872년에는 도쿄와 요코하마 간 철도가 개통되는데 영국의 기술을 이용했고 이후로는 일본의 기술자를 교육시켜 부설과 운영에 투입합니다. 메이지 신정부는 또 부국강병의 모토에 따라 신속하게 군사력을 증강합니다. 메이지 신정부는 몇몇 원훈으로 구성되는데 오쿠보 도시미치, 사이고 다카모리, 기도 다카요시 같은 걸출한 인재들이 대표적입니다. 하지만 군사, 사회, 경제 부문에서의 급속한 서구화와 관련해 이견이 돌출됩니다. 이를테면 무사의 특권을 없애는 폐도령을 들 수 있습니다. 1873년 사이고 다카모리는 메이지 정부에서 사직을 하고 고향인 사츠마로 돌아가 사무라이로 구성된 자신의 군사 조직을 구성합니다. 그리고 메이지 신정부에 반발합니다. 이로써 세인한 전쟁이 시작됩니다. 다바루자카에서 정부군에 패한 뒤 사이고는 500병력으로 시로야마에서 3만 병력의 신정부군과 대항해 싸웁니다. 60대 1의 병력이 열세했지만 사이고군은 끝까지 분투합니다. 이 역사를 영화로 만든 것이 톰 크루즈가 주연하는 라스트 사무라이입니다. 사이고 다카모리는 결국 자결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의 비운의 무사도를 존경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의 사후에 메이지 천황도 사이고를 사면합니다. 일본은 이후 서구 기술을 무섭게 수용합니다. 양품 염가라는 일본의 생산 방식도 사실은 이때 시작합니다. 메이지 정부는 서구와 외교 관계를 계속 확장합니다. 프랑스의 군사 고문단도 1872년부터 1880년까지 일본에 머무릅니다. 1890년 오스만 트루크도 일본에 사절단을 보냅니다. 에르투그룰호 순양함이 이때 일본에서 귀국하다 침몰하는 사건이 발생해 일본인들의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메이지 시대 일본은 막부 시대에 맺어진 불평등 조약을 성공적으로 개정합니다. 일본의 산업화와 현대화는 19세기 아시아에서는 유일합니다. 게다가 러시아의 팽창을 견제하는 영국의 입장에서는 핵심 동맹국으로도 떠올랐습니다. 청나라가 1885년 프랑스와의 전쟁에서 패하는 것을 본 일본은 해군을 연안 방위군에서 주변 해역을 장악할 수 있는 세력으로 증강했습니다. 메이지 천황의 44년 재위 기간 동안 일본은 고루한 봉건 국가에서 현대화된 제국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저의 저서 메이지 유신을 이끈 가게무샤를 읽고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 메이지 유신을 시대순으로 정리해 봤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